안녕하세요. 캐나다 간호조무사 스스로 하는 캐나다 이민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2020년 7월 13일로 제 다섯 번째 이야기, 캐나다 간호조무사의 종류, 그리고 임금, 그리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나다 간호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로 가장 낮은 단계로 보면 이제 한국말로 간호조무사가 있어요. 이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영문으로 Nursing Aid 혹은 Healthcare Assistant로 캐나다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. 이 간호조무사가 되는 과정에는 간략하게 학력으로는 7개월의 직업훈련 학교를 다녀서 과정을 이수하게 돼요.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면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조무사 관련되는 국가고시 없이 직업훈련 학교 이수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. 이 자격증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발급받는 정부 자격증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.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 있게 되면 환자를 5명이 있다고 치면 이 5명의 환자를 한 명의 그 간호조무사가 관리하게 돼요. 이때에는 어떠한 메디컬 행위는 불가하고요. 따라서 뭐 메디컬적인 진료 혹은 치료 부분은 진행할 수가 없고요.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환자의 개인 위생 혹은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행위를 진행하게 돼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목욕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혹은 식사 관련되는 준비 혹은 식사 관련되는 이동 이런 개인 위생 관련 행위를 진행하게 돼요. 이때 가장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물론 메디컬 행위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환자의 피부 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상 상태, 어느 질병 상태가 악화됐다고 하면 바로 그 간호조무사의 위에 있는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. 현재 시급은 자료를 한번 첨부해 드릴 건데요. 시간당 뭐 20불에서 약 22불 정도 받을 수 있고요. 그래서 하나로 계산하게 된다면 시간당 2만 원 정도, 그리고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주 5일을 근무하게 된다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4주기 때문에 이제 32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 둘레가 이제 간호조무사 혹은 널싱 에이드로 불리고 있고요. 이제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간호조무사는 어떠한 행위에서 혹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위에 있는 간호사에게 보고하게 되는데, 이 간호조무사 위에 있는 간호사로 불리는 이 간호사가 이제 두 번째 간호사로 LPN이라고 불리게 돼요. LPN은 Licensed Practical Nurse로 캐나다에서는 사용되고 있고요. 이 LPN 같은 경우에는 2년제 컬리지를 졸업하게 이수해야 하고요. 2년제 컬리지를 졸업함과 동시에 국가고시를 패스해서 국가고시를 패스한 자격증을 취득해야 LPN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어요.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조무사가 어떠한 메디컬적인 혹은 어떠한 보고사항을 이 LPN에게 보고하고요. LPN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처리를 할 수 있고요. LPN이 처리가 불가한 부분에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간호사에게 혹은 그 위에 있는 의사에게 보고를 하게 돼요. 통상적으로 LPN 같은 경우에는 어, 그 환자 수가 약 뭐 25명이 있다고 하면 간호조무사는 5명이 있게 돼요. 5명의 간호조무사가 각 5명의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환자는 25명이 된 거고요. 이 25명의 환자 그리고 5명의 간호조무사,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간호사로 LPN이 1명이 있게 돼요.
시급은 현재 캐나다에서 25불에서 뭐 27불, 30불 정도 받고 있고요. 하나로 치면 시간당 3만 원, 하루에 8시간,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120만 원, 일주일에 120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. 이거를 4주로 계산하게 되면 약 480만 원의 그 임금이 계산이 됩니다. 이 LPN의 위에 있는 간호사로 이제 RN이라고 불리는데요. RN 같은 경우에는 Registered Nurse라고 불리고 있고요. 학력은 4년제 유니버시티를 졸업을 해야 해요. 그리고 국가고시를 패스하면 이 RN 자격증을 받게 돼요. 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병원에서 1층 병실이 있다고 하면 1층 병실에 환자가 뭐 50명 혹은 100명, 또 간호조무사가 해당되는 수의 뭐 20명, 30명 정도, LPN이 수가 뭐 4명 혹은 8명 정도 있다고 하면 이 RN은 전체 병실, 한 층의 병실을 전체 관리하기 때문에 약 1명에서 2명 정도 RN이 근무하게 돼요. 시급은 현재 35불에서 약 46불까지 받고 있고요. 이거를 간단하게 시간당 4만 원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주 8시간, 주 5일을 계산하면 주간 160만 원이 산출이 되고요. 이거를 한 달 4주로 계산하게 된다면 약 56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. 그러면 제가 근무했던 병원은 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볼 건데요. 제가 근무했던 병원의 이름은 마운트 세인트 조셉 하스피털로 캐나다 밴쿠버에 있습니다.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24시간제 근무가 되고요.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, 그리고 오후 3시부터 8시간인 밤 11시까지, 그리고 밤 11시부터 야간 근무로 아침 7시까지 각 8시간의 근무가 할당이 되고 이 스케줄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돼요. 그러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근무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한 섹션에 환자가 한 25명이 있어요. 그러면 이 환자 25명을 관리를 해야 하는 간호조무사는 약 5명 정도가 있게 돼요. 그래서 이 5명이 이 25명을 관리하게 되고요. 어떠한 이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메디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간호사는 이 환자 25명 그리고 간호조무사 5명, 그러면 그 위에 LPN이 1명이 있게 돼요. 이거를 한 섹션으로 보게 된다면 두 번째 섹션에도 환자가 25명이 있게 되고요. 그 간호조무사가 5명 그리고 2번 LPN이 있게 돼요. 이렇게 해서 1번 LPN이 관리하는 섹션, 2번 LPN이 관리하는 섹션, 그리고 3번 LPN이 관리하는 섹션, 이렇게 각각의 섹션별로 나뉘게 되면 이 섹션에서 가장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통제하는 사람이 이 레이서 RN으로 이 RN이 그 병실을 전체 관리하게 돼요. 그래서 뭐 의사에게 보고가 필요하면 RN이 바로 보고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는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할 때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.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게 되면 이 병실에 해당되는 시프트의 RN 주관으로 LPN 그리고 너싱 에이들이 한 회의실 약 한 30명, 40명 가량 모일 수 있는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해당되는 시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상황이 중요한지, 어떤 환자가 더 악영향이 있었던지 아니면 상태가 좋았던지 이런 의견들을 나누고 이제 각자의 근무를 하게 됩니다. 또 캐나다 간호조무사로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캐나다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또 답글 달아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